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우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과정 이제 2기 시작인데요. 처음 시작하는데 좀 많이 어색하시죠? 아직 뭐 공간적인 부분도 어색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뭘 배워나갈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두렵기도 하실 거고 아니면 궁금하시기도 하실 거고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마케팅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들, 내용들, 우리 이것들을 좀 실습해 나갈 거고요. 저번 1기 선생님들께서도 저희랑 이제 멘토링 활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성공 사례들도 좀 있으셨고 실제로 매출에도 상당히 도움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 과정에 좀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뭐 강사들이나 아니면 밖에 계신 저희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이고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것들을 얻어가셔야 되는 게 또 여러분들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뭐 귀한 것들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빔이 꺼졌는데 안 켜지네요. 카메라. 네? 네네. 잠시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처음에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책 보면서 준비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빔이 조금 꺼져가지고요. 이제 켜지네요. 예, 됐습니다. 예. 지금 켜진 것 같아요. 다시 잠깐 꺼졌다가 네, 됐습니다. 책에서는 저희 여러분들과 오늘 첫 시간 온라인 판매 사업에 대한 준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뭐 잠깐 시간이 조금 걸리고 다른 얘기는 하긴 했지만 제 소개 간단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청운대학교 경영학과에 있고요.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고령치나 아니면 뭐 스마트 모터 뭐 이런 지원 사업들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각종 뭐 저희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 온라인으로 요새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쪽에서 저희 지금 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 학교가 소상공인 지원이나 창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학과도 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 활동들 하고 있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영학과에 있고 문명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격주마다 좀 지겨우시겠지만 격주마다 이제 계속 여러분들 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오늘 첫 시간 온라인 판매 사업 준비인데요. 화면에는 이상하게 딴 게 떠 있죠.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하는 게 띄어져 있습니다. 책에는 온라인 판매 사업 준비인데 제가 이 온라인 판매 사업 준비를 하기에 앞서서 책에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업자 지금 갖고 계신 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예, 그럼 준비. 나는 지금 아이디어에서 다 준비되어 있다. 네, 다가 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사업자도 갖고 계시고 아이디어도 갖고 계시고 해서 앞으로 사업을 이제 영위해 나가실 건데 제가 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나왔냐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설계도예요. 실제로 설계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고객이 누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받아다가 어떻게 판매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설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결국 어떤
뭐 주변의 흐름이라든가 또 바깥에 어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에는 없지만 저희 간단하게 한 3,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앞으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한 모델링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들어가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의 어떤 흔들림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여러분들과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저기는 이게 저희가 적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하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여러분들 이미 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상품이나 서비스가 계실 텐데 이 상품과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우리의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것을 마케팅하는 방법.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디지털 전환 교육이시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마케팅은 저희는 온라인 상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쿠팡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또 다른 이커머스 시장에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해외 시장의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상품과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할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 최종 목적은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사업 계획,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상품과 서비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제공을 할 거냐. 결국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이런 것들이 아까 외부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잘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고 하면 안 돼요? 안 보이세요? 꺼져가지고. 퍼져가지고 제가 살짝 영상이니까 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까요? 자,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출을 달성시킬 수 있는지 그 중소를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선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어떠한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하는지 이 모든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검증 양식으로는 나인블럭 캔버스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나인블럭 캔버스의 경우에는 이 가치의 흐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 캔버스 안에 표현할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띄운 화면처럼 나인블럭 캔버스의 9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올바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인블럭 캔버스를 작성하실 때에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각각의 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작성하시고요. 팀원들과 함께 각각의 칸에 붙인 포스트잇을 옮겨가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계속해서 나인블럭 캔버스를 작성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연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수익 구조에 대한 생각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완벽한 수익 구조를 구성하기보다는 포스트잇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올바른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가 구축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비즈니스 모델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브랜드 혹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 9블럭 캔버스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보는 방식도 학습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9블럭 캔버스의 각 분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띌 정도로 이미 구축되어 있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신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여러분의 역량이 향상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9블럭 캔버스가 익숙하지 않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저희가 다음으로 제공해드리는 이 화면에 있는 양식들처럼 9블럭 캔버스의 중요한 부분만 뽑아낸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이 네 가지 내용들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반드시 9블럭 캔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고객은 정확히 어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우리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고객들에게 제공한 가치를 어떤 채널을 활용해서 수익을 연결할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아이템을 매출 연결하는 구조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을 연결하는 O2O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떠한 상품과 경로를 통해서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고객은 누구인지,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심플한 구조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9블럭 캔버스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완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블럭 캔버스를 인터넷 검색 가지고 다양한 양식들을 활용해서 지금 바로 작성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9블럭 캔버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는 일단 중요한 건 소비자, 내가 우리 제품을 사갈 소비자, 타겟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보통 그냥 뭐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객을 세분화해서 그 사람들의 특징, 특성, 그 다음에 뭐 사는 곳, 월급, 뭐 이런 부분까지도 쭉 정의를 하셔야 되는 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마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조금 전에 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가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앞으로 저희 비즈니스 모델, 앞으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이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실 제품과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가치로서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소비자는 그 제품과 서비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야 실제로 우리 사업에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다음과 같이 9개 정도의 모델이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사업이 어떤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 서비스입니다. 흔히 잘 아시는 우리 이제 부동산 중개업과 같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서비스를 난 중간에서 소비자와 연결시켜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 수수료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얻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바로 이 중개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광고 모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이트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게 두 번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정보 중개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를요, 우리는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거죠. 정보 중개 모델도 있고 판매자 모델. 판매자 모델은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상업적인 모델이 바로 판매자 모델이고요. 요즘 들어서는 생산자 모델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신다. 그러면 스토어에다가 내가 진 농사 제품 품목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중간에 어떤 도매나 다른 분들이 없도록 직접적인 판매를 일으키는 생산자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휴하는 형태의 모델도 있어요. 내가 다른 쪽,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잘하는 기업과 같이 손잡고 서로 쉐어하면서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제휴 형태의 모델도 있고요. 공동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생각, 같은 관심 있는 제품, 서비스들을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정보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공동체 모델이 있고요. 많이 요즘에 이제 활성화되는 앞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쪽이 구독료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독료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쿠팡에다가 한 달에 4,000원씩 내십니다. 그죠? 우리 신문 보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하는 거고요. 쿠팡이나 이런 데도 우리도 그냥 한 달에 그냥 계속 돈 나가잖아요. 대신 서비스, 무료 배송 서비스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구독료 모델인데 앞으로는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꾸준한 비용, 캐시가 계속 들어오는 형태예요. 회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대신에 소비자는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끊거나 아니면 다시 또 가입하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 사용량 모델은 일반적인 전기요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아홉 개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각각 설명이니까 제가 요거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실습을 할 겁니다. 아니 첫날부터 무슨 실습이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실습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좀 한번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료 드릴 건데요. 이렇게 앞에 글자 쫙 써 있는 종이 한 장과 텅 비어져 있는 종이 한 장.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자 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그 돌아가고 있는 동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9개의 블럭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9개 영역인 거예요. 첫 번째 영역은 어디냐? 가치 제한이에요. 아까 가치 뭐라 그랬죠? 저희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내가 제공할 것, 내가 소비자에게 줄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돼서 나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내가 그러한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거고, 세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자원, 내가 무엇을 준비해 놨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 자원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핵심 파트너는 뭐냐? 나와의 그 접점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급사, 저희 공급사가 되는 부분이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나와 관련된 거예요. 어떤 제품을 앞단에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 활동들이 요 기반 관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넘겨주는 부분, 고객과 관련된 부분은 세 가지.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냐. 표적 시장을 가능하면 짧게 나눠서 그거에 적당한, 우리 표적 시장에 적당한 마케팅, 적당한 상품, 적당한 서비스를 공급해야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먹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경험, 어떠한 형태로 내가 그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유통 경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고민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 내 고객, 내 소비자는 누구지? 난 물건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어떤 게 나는 좀 남들보다 차이가 있게 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셨을 텐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재무적인 측면. 돈 벌어야죠. 저희 돈 벌려고 사업을 하시는 건데,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의 구조를 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고민도 이 한 페이지에, 우리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종이 한 페이지에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사업에 좀 더 집중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세분화는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치 제한은 내가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고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냐, 수익원,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건지, 자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활동과 파트너십, 그다음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께 드린 한 페이지의 구성도입니다. 구성도. 네. 비켜드려요. 자, 이게 한 페이지의 구성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고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가. 역으로 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놔두고 고객을 정의하셔도 되는데, 보통 반대로 가시죠. 고객 먼저 정의, 타겟층, 나이대, 뭐 지역, 성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객을 정의하고 그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 내가 줄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건지, 그 다음에 고객과 어떻게 접점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는 뭐냐면요, 저희가 제품이 나가고 난 이후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이에요, 이쪽은. 그리고 여기는 나에게 서비스를 갖고 오는, 아니면 제품을 갖고 오는 방향. 그러니까 나르기점으로 향후에 수익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비용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나눠서 저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자원, 활동은 뭐냐, 파트너는 누구냐, 비용, 수익.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얻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만 설명드릴게요, 짧게. 자, 먼저 고객 세분화입니다. 우리 대량 시장을 볼 거냐, 틈새 시장을 볼 거냐, 아니면 다각화 시장을 볼 거냐. 누구를 위해서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수준을 나는 목표치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그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부분이, 가치는 고객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 할 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거. 나는 새로운 제품이야. 새로운 거에서 희열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서 가치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능. 기존의 제품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나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것이냐. 개인화. 그다음 어떤 일에 대해서 완수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냐. 주로 이제 용역이나 서비스 쪽이 되겠죠.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그러한 가치를 내 제품과 서비스가 줄 수 있는지, 디자인적인 측면인지,
편의성과 사용성적인 측면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거를 해결받기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다른 제품 서비스 대비의 어떤 차별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유통 경로는 판매와 관련된 거죠. 소비자에게 나가는 이제 경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객들은 인터넷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할 거니까 뭐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쿠팡을 통해서 들어올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당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경로를 또 어떤 식으로 우리는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 어떤 게 광고를 할 때 고객에게 접근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우리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고객과의 관계 부분이고요. 그래서 고객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끌어들일 수 있는 고객들을 계속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 가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계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혹시 또 비용이 든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것이 이제 또 많은 비용이 들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되고, 수익원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물건을 파는 건지, 구독료 모델로 갈 건지, 사용료인지, 뭐 아니면 라이센싱과 관련된 어떤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할 건지, 고객들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에 돈을 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 나에게 누가 핵심 파트너이냐, 공급자는 누구냐, 그렇죠? 파트너로부터 어떤 내가 베네핏을 얻어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파트너 부분에 단어로서 아니면 내용으로서 명시하시면 됩니다. 비용에 대한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어떤 건지, 그 자원에 있어서, 그럼 그것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가는 게 바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혁신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이런 거를 저희 이제 9블럭 캔버스를 좀 볼게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거, 우리 아까 했죠. 이제 유통 채널에 대한 부분, 그 고객과의 관계, 고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페이지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림으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을 시킬 건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지,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한 표로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례 부분인데요. 얘네들도 이제 실제로 자기네들의 공급사들이 주로 어떤 데고, 얘네들이 이제 잘하는 거는 멤버십 서비스 관리 쪽이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네들은 되게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 그 연결고리는 앱이나 웹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 우리들의 고객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실제로 이 회사는 자기네들의 영업 마진, 영업이익률을 한 40% 정도 보고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 많이 보셨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은 이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잖아요. 자기는 갖고 있는 것들 하나도 없지만 가운데서 중개 모델로 얘네들은 사업을 벌이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고객과의 관계는, 핵심적인 관계는 멤버십밖에 없어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것들은 하지 않아요. 멤버십 관리를 쭉 하고, 얘네들도 앱이나 웹,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광고들 하고요. 주로 얘네들의 타겟은 젊은 여행객들입니다. 젊은 여행객들을 우리는 타겟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제 여행을 하는 친구들을,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 친구들을 하겠다라고 타겟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를 어떻게 짰느냐. 처음에 부킹을 하면 거기에 따른 예약
제작과 관련된 부분의 수수료를 한 6에서 12% 정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투숙을 하고 난 이후에 나오면 또 이제 수수료를 받아요. 저기를 통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은 약 한 20%, 10에서 20% 사이의 수익을 바라고, 시스템 하나 잘 만들고, 물론 이제 뭐 홍보도 다양하게 하긴 하지만 아이디어를 가진 시스템을 잘 만들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정도의 수익도 고민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께 드렸던 자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시면 가치에 대한 부분은 컨텐츠 제작하시는 국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쉽게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것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은 웹이나 모바일, 스마트 TV,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SNS와 같은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고객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생산하는 생산자들. 왜냐하면 그들이 이쪽 사이트에다가 컨텐츠를 올려놓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의 고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구성한 요 종이를 보시면 그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객에 대한 정의, 지금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할 부분에 있어서의 고객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업태, 또 업종에 있어서에 대한 고객의 정의, 이 부분부터 저희가 조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집중해 주셔가지고요. 1시간이 지났으니까 저희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머리 좀 식히고 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작성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수업을 하시는 거라 아마 교육받으시는 거라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저희 그 앞선 시간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강의에서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과 아니면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소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먼저 조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타겟으로 지금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물론 여기에 있어서 유통 경로의 핵심은 이제 SNS나 소셜 쪽입니다. 저희가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뭐 다른 앱이나 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해 나가실 것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한 페이지에 내가 나의 계획서, 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꾸준히 한번 이렇게, 무슨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러분들과 온라인 판매 사업을 위한 준비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뭐 사업자 등록 이미 다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오늘 내용에서는 실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조금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또 되짚어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온라인 판매 사업 준비인데요.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럼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서, 당연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가상의 영업장을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요새는 앱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아니면 쿠팡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이 쇼핑몰의 대표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법의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법적 조건을 지키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되는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시고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모든 문서가 모든 시스템이 다 전자적인 문서로 이루어지는데 통신 판매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100% 다 문서가 전자문서로 오가는 건 아니잖아요. 팩스로도 신청받을 수 있고 종이 뭐 이런 걸로 우편물로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판매는 엄밀히 말하면 전자상거래는 아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또 비대면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신 판매와 전자상거래는 실제로는 구분이 좀 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하시면서 뭐 새롭게 뭐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입점을 하신다거나 카카오나 쿠팡 카카오래다 네이버나 쿠팡 쪽이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11번가 이런 데 입점을 하신다고 하면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창업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창업신고, 상품 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직접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는 형태의 쇼핑몰 창업자를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다라고 지칭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 팔 수 있느냐 이것저것 마음대로 팔 수 없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다 웬만한 건 다 되지만요 안 되는 게 있어요. 판매가 아예 금지되는 것 얘는 법적으로도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의총포도 안 되고요 안경, 컨택트 렌즈 이런 것들도 인터넷 쇼핑몰로는 판매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 제품, 어린이 제품 안전, 노인 제품, 고령자 제품 안전, 어린이 제품 안전에 대한 인증 대상을 제대로 받았냐, 그게 아니면 판매가 금지되고요. 상표권을 침해했다던가 음란물이라던가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 같은 것들은 아무리 내가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해놨다고 한들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판매가 제한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판매는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득한 이후에 판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유해 화학물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하셔야 되죠. 의료기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류, 그 다음에 유해매체나 청소년 유해 물건 같은 것들도 일정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득한 이후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인터넷 쇼핑몰 기초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마음을 먹었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서 내가 타겟층도 정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정했다. 그럼 나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차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냐. 실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아까 앞에서도요,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군이 있어요.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쪽은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잘 아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좋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애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요, 특히나 인터넷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사이트가 있어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어떤 관련 법률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창업 자격 요건, 판매 제한
물품 창업 절차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 살펴볼 수 있고 이름 등록하는 거, 도메인 등록하는 거, 상호 선정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등기소 통해서 법인 이름 동일한 거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역 내에서 물론 다른 데 있는 거 다른 지역에 있는 거는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변경 신고가 필요한 변경 신고 어떻게 하는 건지 관련되어져서 어떤 법적 내용들 우리가 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표시와 광고 이런 부분도 필수 사항으로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실제 뭐 의무사항이라든가 뭐 그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된 의무사항 이런 것들도 내가 쇼핑몰을 별도로 만든다라고 하면 다 명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나는 이제 저거 창업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는 제품이고 내가 이미 다 뭐 그동안 팔아왔던 제품이면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새로운 제품을 판다 아니면 내가 새로운 뭔가 서비스를 생각한다 라고 할 때 조금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많이 검색하고 있고 어떤 제품들을 좀 많이 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도 하겠지만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핵심 단어죠. 어떤 상품과 관련된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단어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좀 많이 쓰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pandarank.net 이렇게도 되어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판다랭크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판다랭크 검색하셔서 뭐 여기 말고도요 키워드 검색하는 사이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건 아이패드 새로 나왔습니다. 아이팟 프로 2세대 그렇죠? 새로 나온 거, 조성아의 원샷 커버 쿠션, 가습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하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뭐 매트 이런 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구매한 아무래도 환절기다 보니까 콧물 쪽 뭐 이런 것도 제품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 단어들을 좀 많이 보고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나 여긴 뭐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거고 나중에 한번 실습할 겁니다. 같이 또 키워드 넣고 해서 뭐 어떤 특정한 키워드를 넣었을 때 걔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검색을 몇 회를 하고 있고 그게 한 달에 몇 번 검색이 걸리느냐 그 단어가 이 단어에 잘 걸려야 내 상품이 네이버에서 아니면 쿠팡에서 아니면 뭐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상위에 그나마 앞으로 좀 가야 되죠. 한 수십 페이지 뒤에 있으면 내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 이게 바로 키워드 검색하고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제품을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자라고 나는 상품 판매한다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사람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의자, 그러면 의자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정말로 많은 의자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1등으로 걸리거나 앞으로 가려면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딱 특정 단어를 주고 들어올 수 있는, 그죠? 뭐 메쉬 의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딱 구분 지어서 할 수 있는. 몰랐는데 이제 원피스의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남자들은 그냥 원피스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뭐 쉬폰 원피스 무슨 원피스 해서 하면 검색어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보통 소비자들은 원피스라고 찾지 않아요. 딱 그 단어,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도 그 단어가 걸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걸 분석해서 이제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드나 이런 부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좀 파는 게 괜찮을지 시장 규모가 어떨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 단어는 나중에 빼더라도 가구나 인테리어 쪽에 암막 커튼이거든요. 암막 커튼 시장은 얘네들이 보면 6개월에 한 인터넷 판매만 6만 건이고 14억 정도의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매출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10월에 가장 많이 팔리더라. 그럼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나중에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어떤 때에 우리가 조금 타겟을 놓고 런칭을 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 원하시는 서비스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공지가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노트북들 갖고 오실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검색 같이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니까요. 다음부터는 같이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쪽 사이트를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사이트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곳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찾아보는 거죠. 뭐 네이버 광고라고 하는 데에서도 있고요. 네이버의 데이터 랩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에 로그인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검색하지, 그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샀지? 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쭉 정리해서 주는 실제 데이터죠. 네이버에 로그인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검색 사이트 부동의 1위 네이버죠. 80%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구글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글을 좀 많이 쓰고는 있지만 한 15%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거의 부동의 1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쇼핑 검색 사이트들도 있고 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이 혹시 유사 제품을 갖고 있는지, 지금 시장 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시면 되고, 랭키닷컴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어떤 그 아이템이나 뭐 페이지 뷰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통계 이런 거 필요하시면 통계 같은 것들도 한번 보실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 랩은 지역별로도 잘 나눠져 있어요. 인천 지역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도 나눠져 있어서 나중에 같이 한번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매할 제품이 어떤 거냐, 내가 이제 사업자, 온라인 사업자를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니 어떤 걸 팔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찾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온라인 몰을 등록하는 단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원래 쓰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나중에 실습할 거니까요. 이 부분도 넘어가고, 사업계획서까지 다 완성이 돼 있다. 내가 뭘 팔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지가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밑작업도 다 돼 있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 내시면 되겠죠.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사업자를 하시기 전에는 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거는 뭐 필수니까요. 사업자 등록 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거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나눠집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를 치는 거 하나가 좀 다른 게 있죠. 개인 사업자는 등기 안 치셔도 되고 법인 사업자는 등기 치셔야 된다. 그 차이가 조금 있고요. 사업자 등록은 크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법인 나눠져 있고 필수 서류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할 때는 뭐 법무사 끼셔서 하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되긴 하는데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온라인 인터넷 판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고 하는 걸 다운받아서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요합니다. 내 집에서 하겠다. 가능한가요? 네. 네, 가능합니다. 내 집에서 해도 가능하고, 만약에 아는 안 돼요. 지인의 건물 사겠다. 돼요? 임대차 계약. 네, 임대차 계약 쓰면 되는데, 어떤 임대차, 만약에 돈 안 줘도 된다라고 하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 하나 쓰시면 되죠. 그냥 서로 무상 임대차 계약서 그냥 자필로 쓰셔도 됩니다. 뭐 우리 서로 간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도장 빵빵 찍으시면 그게 이제 임대차 계약서로 가름이 되고요. 사업 허가 등 혹시나 허가 사항이 필요하면 사전에 허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필요 없습니다. 동업계약서도 동업을 하는 경우인데 개인 사업자는 많이 안 하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자금 출처 명세서도 그렇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있어도 개인 사업자 가능하고요.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 신고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그 다음에 주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출자 명세서랑.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를 구분을 하겠다. 개인 사업자는 공급 대가에 따라서 일반 또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나눠진다. 잘 알고 계시죠? 간이과세, 일반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세무사는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과세 유형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 일반과세자 다 무려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고, 연간 공급 대가에 대한 부분이 8천만 원에서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을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예전 자료라 여기에서는 금액 다르게 나와 있는데 8천만 원 이하로 조정이 되어져 있고요. 간이과세자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다. 간이과세자 외 사업장 보유나 업종을 제외하고 1년에 한 번 영수증 발급, 세금 계산서 발급은 안 되고 공급 대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 모르면 어차피 세무사에 일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는 이제 결정이 됐다. 어차피 처음에 우리 매출 없으면 다들 그냥 간이과세로 들어가셔도 되고, 특정한 사업 품목에 대해서, 업종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죠? 어디에서?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죠. 인터넷, 우리 다 인터넷으로 할 거니까 직접 가셔도 됩니다. 바로 집 앞에 세무서가 있다.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홈택스에서 하셔도, 빠르면 반나절, 길면 한 이틀, 하루 이틀이면. 또 서류 미비하면 전화 오죠. 뭐뭐뭐 빠졌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쪽지 날라와 있죠. 그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하시고 사업자 등록 부분 들어가셔서 신청, 개인이나 법인 나눠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등기 쳐주는 법무사들도 등기만 쳐주고 그 다음 사업자 등록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과 관련돼서는 각 항목 저희 빠짐없이 필수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은 꼭 넣어주시고, 업종 여러 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신 업종 부분들 다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제출 서류들 가급적이면 PDF나 이미지 파일로 해서 업로드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된 내용 다 확인한 다음에 제출 버튼 누르면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등록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많이들 해보셨고 이미 또 경험도 있으실 테니까, 사업자 등록은 다 됐다. 그러면 우리 뭐 팔지 결정됐고 사업자 등록까지 됐다.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업 하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통신 판매업 신고하셔야 되죠. 온라인에서 꼭 물건 팔고 싶다면 반드시 통신 판매업 하셔야 됩니다. 면제 기준이 있긴 있어요. 거래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기준에서 하시면 면제이긴 한데, 대부분 다 통신판매업 등록하고 하시는 게 좋으니까 하시면 되고, 통신판매업 신청하시려면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이가세자 통신 판매업 신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언제부터요? 21년부터. 네. 근데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게 낫죠. 자, 신고가 면제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시고 통신 판매업 신고는 어디에서 하신다? 구청 가야죠, 구청. 네. 그래서 가서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 아까 저희 여기에서 보면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준비됐는데 구매안전 서비스라는 이용 확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얘는 은행 가야 돼요, 은행. 구청 가기 전에 먼저 은행 다녀오셔야 돼요. 은행 가서 통장 개설하시고 공인인증서 발급 받으시고 집에 오신 다음에 각 은행 사이트 뱅킹 들어가셔가지고 에스크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크로 신청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왜냐하면 사기칠까봐. 소비자는 구매자에게 돈을 먼저 보낸 것처럼 나오지만 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낸 돈을 은행이 갖고 있고 카드비를 갖고 있고 나중에 소비자가 제품 다 받고 만족해요. 아니면 그거 좀 잊어버리고 있더라도 며칠이 지나서 다 배송까지 된 거와 확인이 되면 은행이 그때서야 이 판매자에게 이제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 바로 에스크로 제도입니다. 관련된 영상 또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고객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Q&A 영상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에스크로 인증 마크는 쇼핑몰에 어떻게 노출시키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 쇼핑몰 하단 영역 기본 정보 중에서 에스크로 인증 마크 노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쇼핑몰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쇼핑몰의 하단 영역을 보시면 이렇게 KCP 또는 이니시스 등 해당 관련 회사 이미지로 에스크로 서비스, 즉 구매 안전 서비스 관련 내용이 노출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KCP 구매 안전 서비스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쇼핑몰을 잠시 보시면 여기에는 KC 이니시스 관련된 회사 구매 안전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고도웰5에서 이런 에스크로 인증 마크, 즉 노출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스크로 서비스는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용관계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그런 매매보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결제대금 예치라는 것으로 의미하고요. 그러한 결제대금 그 부분은 제3자에게 맡긴 뒤에 제품 배송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매자에게 그 금액을 지불되는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소비자가 제품 금액을 은행 등의 제3자에게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서 진행이 되면 은행에서 해당되시는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 그러한 금융기관 즉 은행 등이 즉시 환불해주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어떤 사기나 피해 등을 막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는 미국에서 처음에 도입되었고요.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국내에서도 5만 원 이상의 결제대금은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매안전 서비스를 미가입할 경우에는요, 표시 고지 위반해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하실 때 에스크로 서비스를 반드시 하단 쪽에 노출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고도벨5 안에서 관리자 안쪽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노출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제도에 대한 설명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고도몰 뭐 걔네들은 직접 이제 저희가 쇼핑몰을 구축했을 경우에 내가 별도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는 이제 다 되어져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은행 가셔가지고 요 해당되는 부분 신청하시고 미리 확인증 발급 받으셔야 된다. 그거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대로 통신몰 판매, 통신 판매업 이제 신고하시는 거죠. 신고는 구청 가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있죠. 구청 방문하셔서 통신 판매업 신고 접수하시고 한 3, 4일 정도 걸리니까 그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서류 했다. 그러면 찾아가서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발급받으시면 되겠고요.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통신 판매업 신고하시고 신청 버튼 하시면 이제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부분도 영상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하기. 통신 판매업 신고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 트랙이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나두 시즌2 참가자 퀸제이와 함께 온라인 통신 판매업 신고하기 알아보시죠. 준비물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에스크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준비해 주시고요. 반드시 개인 공인인증서 그리고 쇼핑몰 도메인 주소를 준비해 주세요. 검색창에 정부24로 검색해 주시면 자, 바로 가기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한 번 더 통신 판매업 신고 신고라고 입력해 주시고 찾기. 자, 첫 번째 뜨네요. 신청 클릭해 주시고요.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번거롭게 회원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회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네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필수사항에는 휴대폰 번호가 없지만 꼭 입력을 해주시고 문자 받는 거를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 진행 상황이나 나중에 다 됐을 때 문자 통보로 오거든요. 문자 알림으로 오기 때문에 휴대폰 연락처는 꼭 기입을 해주시고 그 정보 밖에 있는 동의하는 것에는 yes를 클릭해 주세요. 짜잔! 통신 판매업 신고 작성서가 떴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개인정보, 판매정보, 구비서류 입력하는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업체 정보입니다. 업체 정보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을 써주셔야 되고요. 사용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뿐만 아니고 소재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신 판매업은 면허세이기 때문에 소재지에 따라서 부과가 돼요. 그래서 사업 혹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와 동일한 소재지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처리기관이 나와요. 그래서 꼭 여기에서 면허세를 수납을 하고 나중에 신분증도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자 정보는 판매자의 개인정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판매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 도메인과 호스트 서버 소재지입니다. 인터넷 도메인은 블로그를 기반으로 하실 분은 개인의 네이버 블로그 써주셔도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 주소가 있으시다면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기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초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시작하게 되는 플랫폼이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호스트 서버 소재지 주소를 찾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우리는 네이버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네이버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찾아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길
정자동 그린팩토리입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꼭 반드시 JPG 파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PDF는 첨부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첨부 파일 할 때 확장 자문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기입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제 뭐 대표자 정보에서 메일 주소를 빠뜨렸는지 한번 보면서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빠진 게 없다면, 자, 이제 빠진 내용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PDF는 안 됩니다. 반드시 JPG 파일로 해서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증 수령 기간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 인증서 입력이 뜨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개인 걸로 공인인증서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짠! 해당 화면이 나오면 잘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인증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의 인증을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보통은 워킹데이로, 그러니까 근무일자로 하루 이틀이면 다 완료가 되고요. 자, 완료된 화면 보여드릴게요.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이제 신청하신 사항을 보실 수 있고요. 추후 진행되는 건 문자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통신판매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니까 진짜 5분이면 가능하네요. 온라인 사업이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미루지 마세요. Just do it. 네. 그래서 실제로 은행 가는 걸 제외하고는 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형태니까요. 그런 서류들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신 다음에 하실 거면 저희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 외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통신판매업 등록까지 구청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승인 허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겠다, 뭐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미리 신고하시고 확인하시고, 건강기능식품도 허가사항이었죠. 우리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부분도 같이 확인한 다음에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상품 판매업 별도로 신고해서 신고 등록증도 발급 받으셔야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부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허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쭉 다 이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관련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인터넷 쇼핑몰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이런 곳들이죠. 저희가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용어적인 부분만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그 쿠팡 관련돼서 입점은 여기에 대한 설명하려고 해놓은 건데 어차피 나중에 쿠팡의 상품 등록부터 해서 다 다시 하니까 그거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쇼핑몰은 종합 쇼핑몰이라고 해서 이제 롯데닷컴이나 GS, CJ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주로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종합 쇼핑몰이 있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내가 비용 지출하면 나만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우리 카페24 이런 것도 많이 광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해당되는 형태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이제 개인 몰에 대한 형태이고요. 그게 좀 어렵다. 왜냐하면 또 비용이 일반적으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G마켓 옵션 11번과 쿠팡, 티몬, 뭐 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들이 이제 저희가 손쉽게 들어갈 수 있죠.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 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같이 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이제 단연 1위, 우리나라에서 오픈마켓의 단연 1위 어딘지 아시죠? 네, 걔네가 10대부터 70대까지 단연 1위입니다. 이렇게 차이나 있습니다. 쿠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고요. 2등은 혹시 어딘지 아세요? 2등? 쇼핑몰 중에 2등? 뭐 같으세요? 11번가입니다. 11번가가 지금 국내에서는 2등. 그리고 요새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죠. 당근마켓 애들은 그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중고거래 시장이거든요. 뭐 번개 뭐죠? 일단 걔네랑 같이 했는데도 거기는 9동의 1위가 당근마켓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그나마 국내에서는 그러면 전략적으로 제일 잘 되는 데를 들어가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비용적으로 덜 들어갈 수 있는 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니까 저희는 여러분들과 쿠팡, 11번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쪽, 그리고 해외 사이트는 이제 아마존 쪽을 대상으로 이제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몰을 구축하고 거기다 제품을 어떻게 업로드 시키는지, 그리고 아까 저희 설명드렸지만 제품 그냥 단순히 업로드 한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객 알아서 찾아와 주세요, 소비자가 알아서 검색해서 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게끔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어, 키워드 입력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쭉 이 교육과정 통해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날이라 조금 여유 있게 끝내드릴 거예요. 저는 다음 교수님이 오시긴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까 제가 비즈니스 모델 나눠드렸던 것들, 왜냐면 우리 이제 슬슬 시작하셔야 되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어떤 게 빠져 있는지 단계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한번 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좀 꾸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돼요. 저희 지금 3분 정도 됐으니까요. 한 5분 정도 먼저 끝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쉬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첫 수업 재미없게 하면 많이 안 나오실 거라고 엄청 받았거든요. 꼭 오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다음 주에 출석 만약에 빠지신 분 있으면 제가 전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다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청운대학교가, 그리고 저희 이 센터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많이 활용하세요. 저희 어차피 그러려고 만들어진 센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